김수연. 여성이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김수연. 30년 전 자신이 딸에게 지어주고 싶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은영이가 자라서 아이를 낳으면 수연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맑고 깨끗한 연꽃처럼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정희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할 수 없었어요. 환자의 이름 김은영, 나이 50세, 그리고 딸의 이름 김수연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저희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안부 인사와 함께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한정희는 이른 새벽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떴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죠. 낡은 원룸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과 허리에서 뚝뚝 소리가 났지만 이제는 놀라지도 않았어요. 관절염 때문에 매일 아침이 이렇게 시작되었거든요. 진통제를 먹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통증이었지만 참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세면대 앞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 백발이 성성한 머리카락, 세월이 남긴 흔적들이 얼굴 곳곳에 새겨져 있었어요. 정희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오늘도 하루를 버텨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또다시 떠오르는 그 기억. 30년 전 그날의 아픔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22살이었던 정희. 혼자 아이를 가진 채로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던 그 시절 말이에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중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자신에게는 아이를 키울 능력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군거림 속에서 정희는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셨어요. 아이 아버지는 책임을 지지 않고 떠나버렸고 친정에서도 차가운 반응뿐이었죠.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냐는 아버지의 호통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정희는 혼자였습니다. 산부인과 검진을 받을 돈도 없어서 동네 할머니들의 조언에만 의존했어요. 배가 불러올수록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웠죠. 사람들의 시선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거든요. 혼자 애를 가진 년이 뻔뻔하게 부모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그런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동네 슈퍼에 라면 하나 사러 가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출산 당일 정희는 홀로 병원에 갔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도 옆에서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간호사들조차 찬 시선으로 바라봤죠. 보호자는 어디 있습니까? 혼자 왔어요. 그 대답을 할 때마다 가슴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순간 그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작고 예쁜 딸이었어요. 은영아, 우리 은영이. 정희는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느끼는 모성애였어요. 아이는 정말 예뻤습니다.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 살짝 들린 코. 정희를 쏙 빼닮은 얼굴이었어요. 모유를 먹는 모습, 잠든 모습, 울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죠.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병원비도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엄마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마지막으로 속삭였던 그 말.
아이의 작고 따뜻한 몸을 느끼며 정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아이까지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했죠. 분유가, 기저귀가, 병원비까지 모든 것이 부담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해도 월급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일주일 동안 정희는 고민했어요. 아이를 안고 밤새 울면서 방법을 찾아봤지만 답이 없었죠. 친정에서는 빨리 어디 갖다 버리라며 냉정하게 말했고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정희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도 마음은 점점 절망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바라보며 웃을 때마다 죄책감이 더욱 커졌어요. 그 일주일은 정희에게 가장 행복하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보낸 마지막 시간들. 새벽에 우는 아이를 달래며 자장가를 불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그 모든 것들이 소중했지만 동시에 가슴 아픈 이별의 예고이기도 했죠. 결국 정희는 아이를 고아원 앞에 두고 떠났습니다. 작은 보따리에 분유와 기저귀 몇 개,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적은 쪽지를 함께 넣어두고 말이에요. 김은영, 우리 은영이 엄마를 용서해다오. 엄마가 무능해서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 좋은 사람들이 너를 키워주길 바란다. 건강하게 자라다오. 뒤돌아서는 발걸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걸어야 했어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며 아이 생각만 했어요.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배고파하는 것은 아닐까, 춥지는 않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며칠 동안 정희는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일터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고 밥맛도 없었죠. 그 후로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렸습니다. 정희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식당 일을 하다가 청소 일을 하다가 결국 요양보호사가 되었어요. 어떤 일을 하든 마음 한편에는 늘 그 아이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 은영이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을까?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아이들은 있을까? 버스를 타면서도 장을 보면서도 밤에 잠들기 전에도 그런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요양보호사로 일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이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힘들었지만 동시에 위로가 되기도 했거든요. 다른 사람을 돌보며 자신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어요. 환자들이 고마워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희는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마치 자신의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정성을 다했습니다. 특히 50대 여성 환자들을 만날 때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내 딸일까 하는 상상을 하곤 했거든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생각을 멈출 수 없었죠. 환자의 얼굴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아보곤 했어요. 우리 딸은 지금 50살쯤 됐겠지. 정희는 종종 혼잣말을 했어요. 출근길에도 환자를 돌보다가도 잠들기 전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죠. 50대가 된 딸을 상상해 보곤 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 성격은 어떨까? 나를 닮았을까? 하지만 그런 상상은 곧 죄책감으로 이어졌어요. 자신에게는 그런 것들을 궁금해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버린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딸을 그리워하겠어요. 정희는 낡은 가방에 간병용품들을 챙겨 넣었습니다. 물티슈, 기저귀, 거즈, 소독약, 체온계, 그리고 환자들을 위한 작은 간식들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모습에서
모성애가 묻어났어요. 비록 자신의 아이는 제대로 돌보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누군가를 돌보며 그 빈자리를 채우고 싶었던 거였죠. 이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침 출근길 사람들 사이에서 정희는 작고 외로운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젊은 엄마들이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포기했던 그 소중한 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첫걸음, 첫말, 첫 생일. 모든 것을 놓쳤죠. 다른 사람이 자신의 딸을 키워주었을 거라는 생각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질투가 났어요. 병원에 도착한 정희는 간병인 휴게실에서 다른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김순자, 박영숙, 이말순. 모두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 하나 쉬운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없었죠. 정희는 그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고단함을 이해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희는 환자복을 입고 손을 깨끗이 씻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돌보자고, 그렇게라도 자신의 죄를 조금씩 씻어내자고 다짐했어요. 비록 잃어버린 것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것만이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정희 씨, 오늘 새로운 환자 맡으시게 됐어요. 간호부장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3층 중환자실 302호실. 간 질환 환자인데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가족들이 24시간 간병을 요청했거든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환자실 환자들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어요. 생과 사의 경계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정희에게는 자신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면서 정희는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새로운 환자와의 만남은 언제나 긴장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분일까? 가족들은 어떨까? 얼마나 오래 함께 지내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정돈하며 프로페셔널한 마음가짐을 다졌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서서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목시계를 확인하니 오전 8시 정각이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정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습니다. 302호실 문패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병실 안은 각종 의료기기들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삐삐, 윙윙, 기계음들이 환자의 생명을 알리는 신호들이었죠.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보는 순간 정희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황달 때문에 누렇게 변해 있었고 여러 개의 튜브가 몸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배정받은 간병인 한정희입니다. 정희는 간호사에게 인사를 했어요.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를 간단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은영 씨, 만 50세. 간경화로 입원하셨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의식도 거의 없고요. 김은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희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자신을 진정시켰습니다. 세상에 김은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죠. 정희는 환자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50세라고 했지만 병마에 시달려서인지 더 늙어 보였어요. 하지만 잠든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코 모양, 입술 라인, 이마의 모습까지.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거야. 환자의 손을 잡아보니 차갑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정희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환자의 얼굴과 손을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오랜 경험으로 익숙해진 손놀림이었지만 이상하게 이 환자에게는 더욱 정성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은영 씨, 제가 정희라고 해요. 앞으로 함께 지낼 거예요. 정희는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의식이 없어도 환자가 들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아프시겠지만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제가 옆에서 잘 돌봐드릴게요. 환자의 차트를 확인하며 정희는 더 자세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김은영, 만 50세, 미혼. 직업은 회사원이었고 보호자는 딸 김수연으로 되어 있었어요. 미혼인데 딸이 있다는 것이 조금 이상했지만 요즘은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으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돌보면서 정희는 계속해서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 환자에게 유독 애틋한 마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돌봤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환자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정희는 환자에게 영양제를 투여했습니다. 튜브를 통해 들어가는 액체 영양제였죠. 은영 씨, 맛있게 드세요.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정희는 환자의 이마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 순간 환자의 눈꺼풀이 살짝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영 씨? 정희는 놀라서 환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착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정희는 계속해서 간병을 이어갔어요. 오후가 되자 정희는 환자의 몸을 닦아주고 자세를 바꿔주었습니다.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이 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환자의 팔을 들어 올리며 정희는 또다시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 팔이, 이 손이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정희는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을 진정시키려 해도 계속해서 동요가 일었습니다. 환자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녁 무렵 정희는 환자에게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은영 씨, 혹시 들리세요?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 보세요. 하지만 반응은 없었어요. 정희는 환자의 손을 잡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밤이 되자 병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의료기기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어요. 정희는 환자 옆 의자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숨소리를 들으며 정희는 문득 30년 전이 떠올랐어요. 갓난아기였던 은영이의 고른 숨소리 말이에요. 설마.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환자의 나이, 이름, 그리고 이 묘한 친근감까지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환자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황달로 변색된 얼굴이지만 그 안에서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코 모양이 특히 닮았어요. 정희의 코도 끝이 살짝 들려 있었거든요. 은영아. 정희는 무의식 중에 환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환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깜짝 놀라서 환자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은영아, 엄마야. 엄마가 왔어.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거야. 정희는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만약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30년 만에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된다면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환자를 지켜보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과 설마 하는 마음이 계속 교차했습니다. 내일 보호자가 온다고 했으니 그때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정희는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갓난아기였던 은영이가 나타났어요. 작은 손으로 정희의 손가락을 꽉 잡고 있는 모습이었죠. 꿈에서 깨어난 정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꿈속에서 계속 30년 전 그날이 반복되었어요. 갓난아기를 고아원 앞에 두고 떠나던 그 절망적인 순간 말이에요. 정희는 차가운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야. 세상에 김은영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겠어. 정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한 정희는 서둘러 3층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302호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환자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어요. 밤사이 상태의 변화는 없어 보였지만 정희에게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환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정희는 또다시 묘한 기시감을 느꼈어요. 은영 씨,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정희는 환자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의식이 없어도 환자에게 말을 거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했거든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창문 너머로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와요. 환자의 손을 잡고 맥박을 확인하던 정희는 문득 그 손의 촉감에 집중했어요. 야위고 차가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손가락의 모양, 손목의 라인까지 유심히 살펴봤죠. 정희 자신의 손과 닮은 점들이 보였어요. 오전 10시경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정희 씨, 환자 보호자가 곧 오실 거예요. 딸분이라고 하시던데 서류 작성할 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보호자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자신의 딸이라면 그 딸의 딸도 만나게 되는 거였죠. 정희는 갑자기 입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분 후 병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얼굴에는 걱정과 피로가 역력히 드러나 있었고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거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간병인 한정희입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어요. 엄마. 여성은 환자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수연이야. 괜찮아질 거야. 꼭 깨어나야 해. 정희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찡했어요. 어머니를 걱정하는 딸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거든요. 동시에 자신은 결코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부러우면서도 아팠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들어와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보호자 확인 서명이 필요해서요. 여기에 성함과 관계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성은 서류를 받아들고 펜을 들었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여성이 이름을 적는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김수연. 여성이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김수연. 30년 전 자신이 딸에게 지어주고 싶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은영이가 자라서 아이를 낳으면 수연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맑고 깨끗한 연꽃처럼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정희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할 수 없었어요. 환자의 이름 김은영, 나이 50세, 그리고 딸의 이름 김수연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딸이에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친딸이 아니라 입양된 딸이지만. 입양.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정희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환자 김은영은 입양하였고 그녀의 딸 수연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정희는 뒤로 물러서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기조차 힘들었어요. 30년 만에 자신의 딸을 만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도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말이에요.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수연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많이 안 좋으세요. 간경화가 말기 단계라서. 간호사의 대답에 수연은 더욱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정희는 그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30년 동안 딸이 어떤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을지에 대한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수연이 서류 작성을 마치고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된 거야?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수연은 엄마의 손을 잡으며 흐느꼈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한 달 전부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황달이 오고 복수가 차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와서 검사해보니 간경화 말기라고 하더라고요. 가족력은 없으셨나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입양아라서 친부모님에 대해서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족력도 파악이 안 되고. 수연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입양아. 그 말을 다시 들으니 정희의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자신이 버린 아이가 다른 가정에 입양되어 자랐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친부모님을 찾으려고 하신 적은 없나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포기하신 것 같아요. 친부모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셔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거든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딸이 평생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정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상처를 남겼던 거죠. 그래도 양부모님이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수연이 덧붙였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저도 엄마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그 말에 정희는 조금이나마 위로받았어요. 적어도 딸이 좋은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랑을 준 것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이 아팠습니다. 수연은 어머니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결혼 준비하고 있는 거 알죠?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꼭 깨어나세요.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머니가 이런 상태라니 얼마나 힘들까 싶었어요. 그때 환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연이 그것을 발견하고 놀라며 소리쳤어요. 엄마, 엄마, 들리세요? 정희도 급히 환자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환자의 눈꺼풀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의식이 돌아오는 징조일 수도 있었습니다. 간호사님을 불러야겠어요. 정희가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만약 환자가 깨어난다면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모르는 척해야 할까요? 정희는 30년 만에 만난 딸과 손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달려와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잠깐 반응을 보인 것 같지만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좋은 신호입니다. 간호사의 말에 수연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환자를 지켜봤습니다. 수연이 잠시 병실을 나간 사이 정희는 혼자 남은 시간을 이용해 환자의 차트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진정시키며 페이지를 넘겼어요. 환자의 출생 정보를 찾고 있었거든요. 출생지 경기도 안산시. 정희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30년 전 딸을 두고 떠났던 그 동네였어요.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이 여성이 바로 자신이 버린 딸 은영이가 틀림없었어요. 정희는 차트를 들고 있던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을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것도 죽음의 문턱에서 말이에요. 은영아. 정희는 조용히 환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말 너구나. 엄마가 찾던 우리 은영이가 맞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기쁨과 슬픔,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정희는 환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30년 전 마지막으로 잡았던 그 작은 손이 이렇게 커서 자신의 손을 감쌀 수 있을 만큼 자랐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때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보낸 거였어. 하지만 동시에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은영이가 깨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이 30년 전 딸을 버린 친엄마라고 고백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모르는 척하며 간병인으로만 지내야 할까요? 수연이 다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어요. 간병인님도 드세요. 하루 종일 고생하시는데. 고맙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받았어요. 수연의 따뜻한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친절을 베푸는 손녀를 보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혹시 간병인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한정이라고 합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정희. 예쁜 이름이세요. 저는 김수연이고요. 수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엄마를 잘 부탁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니 정희는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수연이 자신을 할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사이인데 지금은 그저 간병인일 뿐이었거든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을 정성껏 돌봐드릴게요. 수연은 어머니 곁에 앉아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 휴가 신청했어요. 엄마가 깨어날 때까지 옆에 있을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수연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바로 자신의 손녀구나. 은영이가 이렇게 예쁜 딸을 두었구나. 그런데 자신은 할머니로서의 역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첫돌, 유치원 입학, 초등학교 입학, 성인이 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놓쳤습니다. 수연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정말 좋아해요. 엄마가 교육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셨거든요. 교육의 중요성. 그 말을 듣고 정희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자신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서 겪었던 어려움을 딸이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은영이가 양부모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지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정희가 말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정말 보람 있는 일이죠. 네, 그래서 더욱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거든요. 수연의 말에 정희는 마음이 아팠어요. 은영이를 훌륭하게 키운 것은 양부모였지 자신이 아니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수연은 집에 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간병인님, 잠깐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죠? 엄마 옷가지랑 세면도구 좀 가져올게요. 그럼요, 걱정 마세요. 정희는 대답했어요. 사실 혼자 있고 싶기도 했습니다. 은영이와 단둘이 있으면서 밀린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수연이 나간 후 정희는 은영이 곁에 가까이 앉았습니다. 은영아, 이제 우리 둘만 있어. 엄마가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정희는 은영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하루도 너를 잊어본 적이 없어. 매일 밤 너 생각하면서 잠들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도 너였어.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그때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환자의 눈꺼풀이 다시 살짝 떨렸어요. 정희는 더욱 간절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은영아, 엄마 목소리 들리니? 정말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그때 문득 정희는 환자의 목에 있는 작은 흉터를 발견했어요. 갓난아기 때 예방접종을 맞으면서 생긴 흉터 같았습니다. 정희는 30년 전을 떠올렸어요. 은영이도 태어나자마자 예방접종을 맞았었고, 그때 작은 흉터가 생겼었거든요. 정말 너구나. 정희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름, 나이, 출생지, 심지어 목에 있는 작은 흉터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정희는 은영이의 이마에 가만히 입을 맞췄습니다. 엄마가 늦었어. 정말 늦었지만 이제라도 찾았어. 제발 깨어나다오. 엄마가 여기 있다고.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자리를 정리하고 평상시처럼 앉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큰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엄마 옷이랑 로션, 그리고 평소에 듣던 음악도 가져왔어요. 혹시 들릴지도 모르니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환자분에게 익숙한 소리를 들려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수연은 작은 스피커를 꺼내서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었어요. 병실에 부드러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가 평소에 좋아하시던 곡이에요. 쇼팽의 녹턴이에요. 음악이 흘러나오자 환자의 표정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은영이가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30년 동안 몰랐던 딸의 취향이었어요. 엄마가 피아노도 치세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싶어 하셨다가 30살이 되어서야 시작하셨어요. 늦었지만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은영이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뤄냈다는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울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밤이 깊어가면서 수연은 졸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서 피곤한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수연에게 담요를 덮어주었어요. 자신의 손녀를 돌보는 첫 번째 할머니 역할이었습니다. 정희는 밤새 은영이를 지켜보며 지난 30년을 되돌아봤어요. 만약 그때 용기를 내서 은영이를 키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힘들었겠지만 이런 행복한 순간들도 함께 나눌 수 있었을 텐데. 후회는 밀려왔지만 이제 와서는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은영아, 엄마가 앞으로 너를 잘 돌봐줄게.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곁에 있어줄게. 정희는 조용히 약속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새벽 5시경 갑자기 의료기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일어났고 수연도 소스라치게 깼어요. 은영이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정희가 급히 간호사 호출벨을 눌렀어요. 곧바로 간호사들이 달려와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어머니 곁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께 연락드릴게요. 간호사의 말에 수연은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급히 와서 은영이를 진찰했어요. 간부전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상태가 위중해요. 가족들 모두 병원으로 오시라고 연락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30년 만에 찾은 딸을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가족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이모, 엄마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시간 후 병실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은영이의 양어머니인 듯한 60대 여성과 양아버지, 그리고 수연의 남자친구로 보이는 젊은 남성까지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은영이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우리 은영이가. 양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어쩌면 좋아. 이렇게 갑자기.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30년 동안 은영이를 친딸처럼 키워준 분들이었습니다. 정희가 해주지 못한 모든 사랑을 대신 해준 고마운 분들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의사가 다시 와서 설명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은 수연은 엄마 곁으로 다가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안 돼요. 제가 결혼하는 거 보셔야 해요. 손자도 보여드려야 하고. 정희는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자신도 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지금의 신분으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간병인일 뿐이었거든요. 수연이 정희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간병인님, 혹시 잠깐 자리를 비켜주실 수 있을까요? 가족들만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 말에 정희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도 가족인데, 그것도 가장 가까운 친엄마인데, 쫓겨나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네, 그럼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정희는 병실 밖으로 나와서 복도 의자에 앉았어요. 병실 안에서는 가족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을 앞에 두고도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하고 이별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이제야 만나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늦었어? 정희는 혼잣말을 했어요. 만약 진작에 용기를 내서 딸을 찾았다면, 아니면 애초에 포기하지 않고 키웠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 수연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간병인님 들어오세요. 정말 죄송해요.
가족들이 너무 감정적이어서. 괜찮습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다시 들어간 정희는 은영이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얼굴색이 더욱 나빠져 있었고 숨소리도 가빠졌습니다. 정희는 은영이 곁으로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어요. 수연이 정희에게 말했어요. 간병인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친엄마를 찾고 싶어 하셨어요.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수연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엄마가 입양됐다는 걸 알게 된 게 중학생 때였어요. 그때부터 친엄마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셨죠. 왜 자신을 버렸는지,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은영이가 평생 그런 궁금증과 아픔을 안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양부모님이 너무 상처받으실까봐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만 가끔씩 말씀하셨죠. 내 친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을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까? 그런 식으로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은영이가 자신을 원망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오히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준 것 같았어요. 엄마가 가장 힘들어 하셨던 게 자신이 왜 버려졌는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아이였던 건지. 수연은 울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정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정희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죄송해요. 너무 감정적이 되었네요. 정희는 당황하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은영이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버린 게 아니라고, 너무 사랑해서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었던 거라고. 수연이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친엄마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라도 자신이 사랑받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는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은영이가 진실을 모른 채 떠나게 할 수는 없었어요. 수연 씨,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어머님의 원래 이름을 아세요? 입양되기 전 이름 말이에요. 수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원래 이름이요? 글쎄요, 양부모님께서 처음부터 은영이라고 부르셨다고 하는데, 혹시 어머님이 고아원에 있을 때 함께 있던 물건이나 쪽지 같은 건 없나요? 정희가 다시 물었어요. 수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 그런 게 있긴 해요. 엄마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작은 쪽지가 있어요. 아마 친엄마가 써준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30년 전 자신이 은영이와 함께 둔 그 쪽지를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 쪽지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정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수연이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어요. 김은영. 우리 은영이 엄마를 용서해다오. 엄마가 무능해서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 좋은 사람들이 너를 키워주길 바란다. 건강하게 자라다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바로 자신이 30년 전에 쓴 그 글이었습니다. 은영이가 그 쪽지를 평생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엄마가 그 쪽지를 읽을 때마다 우시곤 하셨어요. 친엄마도 자신을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위로가 된다고 하시면서 수연의 말에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정희는 수연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정희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밖에서 이야기할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병실 안에는 아직 가족들이 있었고,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모든 사람 앞에서 할 수는 없었거든요.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럴까요? 두 사람은 조용히 병실을 나와 복도 끝 조용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창가에 서서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30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털어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연 씨, 혹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수연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표정에는 의아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제가 어머님과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딸이었죠. 하지만 그때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키울 수가 없었어요. 수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정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거든요. 그 아이의 이름이 김은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아이를 두고 떠났던 곳이 안산이었죠. 정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설마 그게... 네, 맞아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기 누워 계신 분이 제가 30년 전에 버린 딸이에요. 그리고 수연 씨는 제 손녀예요. 수연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처음에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름, 나이, 출생지, 심지어 목에 있는 작은 흉터까지 모든 게 일치해요. 그리고 수연 씨가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쪽지. 그건 제가 직접 쓴 거예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정말로 할머니세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희는 수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연이 피했어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할머니라고 불릴 수 있겠어요. 딸을 버린 죄인인데. 수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찾고 싶어 하셨는데. 저도 몰랐어요.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정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루도 은영이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매일 후회하며 살았어요. 수연은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가 있나요? 정희도 수연 옆에 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인 것 같아요. 딸을 다시 만났지만 이미 늦어버린 거죠. 엄마가 평생 친엄마를 그리워하셨어요. 수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왜 자신을 버렸는지, 사랑하지 않았던 건지 계속 궁금해하셨어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정희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키우면 은영이가 불행해질 것 같아서. 수연은 한참을 울다가 물었어요. 그럼 왜 찾지 않으셨어요? 나중에라도 찾으려고 하셨으면. 찾고 싶었어요. 매일 찾고 싶었어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은영이가 행복하게 살고 있을 텐데 제가 나타나서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수연은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알려드려야겠어요. 친엄마를 만났다는 걸 말이에요. 안 돼요.
정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 충격을 주면 안 돼요. 은영이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는데. 수연이 망설였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은영이가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제 욕심 때문에 딸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때 병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가 복도로 뛰어나왔습니다. 보호자님들, 빨리 오세요. 환자 상태가 급변했어요. 정희와 수연은 급히 병실로 달려갔어요. 은영이의 혈압이 더욱 떨어지고 있었고 의식도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료진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어요.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성공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양부모님이 울면서 의사에게 매달렸어요.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주세요. 정희는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도 딸을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싶었지만 지금의 신분으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수연이 정희를 바라보며 눈짓을 했어요.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의료진들이 은영이를 수술실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따라가는 동안 정희는 혼자 병실에 남았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진 병실에서 정희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은영이를 살려주세요. 제가 저지른 죄를 은영이에게 갚지 마세요. 저를 벌하세요. 은영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정희는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모두 쏟아냈어요. 딸을 버린 죄책감, 30년간의 그리움, 그리고 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희도 멀리서 지켜보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긴 기다림이었어요. 수연이 정희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아니,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간병인 정희라고 부르세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할머니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혈육은 혈육이잖아요. 수연이 말했어요. 엄마가 깨어나시면 꼭 말씀드릴 거예요. 친엄마를 만났다고. 정희는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 수연아. 이렇게라도 너를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의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정희도 뒤에서 긴장한 채로 의사의 말을 기다렸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의사의 첫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48시간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은영이가 살았다는 기쁨과 아직 위험하다는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생겼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 말이에요. 수술이 끝난 후 은영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온몸에 더 많은 튜브와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었지만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정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48시간이라는 고비를 넘겨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교대로 지키기로 했어요. 정희는 간병인으로서 24시간 병실을 지켜야 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을 다시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첫날 밤 수연이 정희 곁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에 대해서 더 알려드리고 싶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동안 모르고 지낸 딸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엄마는 정말 착한 사람이세요. 수연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양부모님이 사랑을 많이 주셨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에는 늘 공허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어렸을 때 자주 우시곤 하셨어요.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 때문에 은영이가 평생 그런 아픔을 안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절대 양부모님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양부모님이 상처받을까 봐서요. 정말 배려심이 깊은 분이세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엄마에 대한 사랑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은영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은영아, 내가 그렇게 착하게 자랐구나.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틀째 밤이 되었을 때 은영이의 상태에 변화가 있었어요. 혈압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고 의료진들도 조심스럽게 희망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희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어요. 수연이 잠시 집에 다녀오겠다고 했을 때 정희는 혼자 은영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정희는 은영이 곁에 가까이 앉아서 조용히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은영아,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정희는 은영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너를 보고 싶었어.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어. 은영이의 눈꺼풀이 살짝 떨리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더욱 간절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정말 궁금했어. 지금 보니까 정말 훌륭하게 자랐더라. 수연이도 너무 예쁘고 착하고.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그때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를 너무 사랑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었던 거야. 엄마는 가난하고 배움도 없어서 너를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었어. 정희는 3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매일 밤 너 생각하면서 울었어. 내가 나를 원망할까봐, 나를 미워할까봐 무서웠어. 그때 은영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정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은영아, 엄마 목소리 들리니? 제발 깨어나다오. 엄마가 할 말이 너무 많아. 정희는 은영이의 이마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노래를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은영이가 갓난아기였을 때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꿈나라로 가거라. 그 순간 은영이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깜짝 놀라서 은영이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하는 딸의 눈동자였어요. 은영이는 초점이 맞지 않는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정희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누구세요? 은영이가 힘겹게 말했어요.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정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간병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정희가 망설이고 있을 때 은영이가 다시 말했어요. 목소리가 익숙해요. 어디서 들었던 목소리 같은데. 은영이는 정희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혹시 은영이가 자신을 알아보는 걸까요? 저는 간병인이에요. 지금까지 돌봐드렸어요. 은영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아직 체력이 많이 약한 상태였습니다. 정희는 급히 간호사를 불렀어요. 환자가 깨어났어요. 정희가 간호사에게 알렸습니다. 곧 의료진들이 몰려와서 은영이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의사가 진찰을 마치고 말했어요. 의식이 돌아온 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니까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해요. 수연이 급히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엄마가 깨어났다고요? 수연은 기쁨과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잠깐 눈을 뜨셨어요. 하지만 아직 많이 약해요. 정희가 대답했어요. 수연은 엄마 곁으로 달려가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수연이에요. 깨어나셔서 다행이에요. 은영이가 다시 눈을 떴어요. 이번에는 좀 더 또렷한 눈으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걱정시켰지?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 나을 거예요. 수연은 울면서 말했어요. 은영이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다시 정희를 발견했어요. 간병인 분이시죠? 고생 많으셨어요. 정희는 복잡한 감정으로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회복되셔서 다행이에요. 그때 양부모님도 급히 달려왔어요. 은영아, 깨어났구나. 양어머니는 울면서 딸을 안았습니다. 정희는 그 따뜻한 가족의 모습을 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자신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은영이가 살아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며칠 후 은영이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어요. 이제 간단한 대화도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여전히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은영이가 정희에게 말했어요. 간병인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희는 긴장하며 은영이 곁에 앉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계속 생각해 보니까 정말 신기해요. 은영이가 말했습니다. 간병인님을 보면 왠지 모르게 편안해져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래요? 그리고 간병인님 목소리를 들으면 어렸을 때 꾸던 꿈이 떠올라요. 꿈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꿈이었는데, 은영이는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은영 씨,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은영이는 정희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30년 만에 딸에게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간병인이 아니에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영이는 정희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더욱 집중했어요. 30년 전에 제가 딸을 하나 낳았어요.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어서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산의 한 고아원 앞에 두고 떠났어요. 은영이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정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그 아이의 이름이 김은영이었어요. 그리고 함께 둔 쪽지에는 정희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김은영, 우리 은영이 엄마를 용서해다오. 엄마가 무능해서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 좋은 사람들이 너를 키워주길 바란다. 건강하게 자라다오. 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네, 맞아요. 그게 제가 쓴 글이에요. 은영이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친엄마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엄마세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희는 은영이의 손을 잡으며 흐느꼈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너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매일 후회하며 살았어요. 은영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정말 엄마인가요? 네, 은영아. 엄마야. 정희는 딸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은영이 엄마가 정말 보고 싶었어. 모녀는 30년 만의 재회에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수연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나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영이는 수연을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수연아, 너도 알고 있었구나? 며칠 전에 알게 됐어요. 수연이 대답했어요.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은영이는 정희를 다시 바라봤어요. 그럼 처음부터 아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정희가 설명했어요. 이름과 나이가 같아서 혹시나 했는데 차트를 보고 출생지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확신하게 됐어요. 은영이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저 때문에. 아니야, 은영아. 정희가 급하게 말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모든 게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용기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너를 지켜주지 못한 거야. 하지만 엄마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은영이가 말했어요. 그때 상황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해해요. 정희는 딸의 따뜻한 말에 더욱 울었어요. 고마워, 은영아. 엄마를 이해해줘서 고마워. 수연이 두 사람 사이에 앉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됐네요. 엄마도 친엄마를 만났고, 저도 할머니가 생겼고, 은영이는 수연의 손을 잡고 정희의 손도 함께 잡았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니. 운명이었나 봐요. 정희가 말했어요. 30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제가 우연히 은영이의 간병인이 된 것도, 그때 양부모님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은영이는 양부모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친엄마를 만났어요. 양부모님은 깜짝 놀라며 정희를 바라봤어요. 정희는 깊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 전에 은영이를 낳은 한정이라고 합니다. 양어머니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정희에게 다가왔어요. 그동안 얼마나 그리우셨을까요? 우리 은영이 잘 키웠죠? 정말 고맙습니다.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가 해주지 못한 모든 사랑을 대신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양아버지도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은영이에게 진짜 엄마가 두 명이 생겼네요. 함께 잘 돌봐주시죠. 그 말에 모든 사람이 감동했어요. 정희는 양부모님의 너그러운 마음에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며칠 후 은영이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게 되었어요. 정희는 여전히 간병인으로 은영이를 돌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친엄마로서 더욱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엄마,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어요? 은영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정말 예쁜 아기였어. 정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조그만 손으로 엄마 손가락을 꽉 잡고 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 저도 가끔 꿈에서 그런 기억이 떠올랐어요. 은영이가 말했어요. 따뜻한 품이 그리웠거든요. 정희는 은영이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이제 언제든지 엄마 품에 안겨도 돼. 다시는 떠나지 않을 테니까. 수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결혼 준비도 할머니랑 함께 할 수 있겠네요. 웨딩드레스 고르는 것도 도와주세요. 정말 정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머니가 손녀 결혼 준비를 도와준다니 꿈만 같아.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할머니가 돌봐주세요. 수연이 말했어요. 정희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30년 동안 놓쳤던 모든 순간들을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감격스러웠습니다. 한 달 후 은영이는 완전히 회복되어 태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정희는 간병인 일을 그만두고
딸과 손녀 가까이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태어나는 날, 은영이가 정희에게 말했어요. 엄마, 30년 늦었지만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그래,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수연이 두 사람의 팔을 끼고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 이제 세대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병원을 나서며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30년 동안의 죄책감과 그리움이 마침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딸과 손녀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은영이가 정희에게 말했어요. 나도 사랑해, 은영아. 정말 많이 사랑해. 정희가 대답했어요. 세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버려졌던 아이, 잃어버린 세월은 아팠지만 이제 진짜 가족의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사랑은 시간을 초월해서 다시 이어졌고 세대에 걸친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가 새롭게 써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소감도 남겨주세요. 더욱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